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 플러스의 YNS 어학원 고등부 대표 강사 김신철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2025년 2학기 관양고 중간고사 문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양고는 1학기에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는데 2학기에는 중간고사를 시험 보게 된 약간의 변동이 있는 학교였고요. 1학기 기말고사에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포함됐었는데 2학기 중간고사에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 없이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된 약간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학교입니다. 자, 먼저 시험 범위부터 살펴보시면 시험 범위는 크게 두 가지, 교과서 한과와 그다음에 학교 부교재 문제가 출제되는데 관양고는 좀 특이한 게 부교재 문제가 타 학교 대비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부교재 문제가 딱 몇 개, 12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2개에서 출제되는데 그러면 시험 범위가 되게 적은 편이고요. 관내에서 가장 적은 축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자, 변형 문제가 적다고 이렇게 시험 범위가 적다고 문제가 쉽게 나오냐? 문제가 쉽진 않고요. 여러 가지 변형을 통해서 상당히 난이도 있게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관양고 문제를 보시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관식 없이 모두 객관식으로 이루어진 문제였고요. 객관식 문제 총 20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객관식 문제가 20문제가 출제되어서 배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점 만점이니까 기본적으로 5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점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는 5점 몇 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5점 몇 점이고 좀 쉬운 문제는 4점 몇 점, 그래서 평균이 5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말고사보다는 객관식만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100점대와 90점대도 간간히 많지는 않고요. 간간히 있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워낙 적다 보니까 한두 문제 실수하고 뭐 고쳐서 틀렸다 뭐 해서 틀렸다라고 해서 한두 문제 정도 실수해 버리면 점수대가 10점 20점이 확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지문은 20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색깔이 있는 형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 지문을 이렇게 세 개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 지문들은 변형된 지문입니다. 뒤에서 이제 문제 변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천천히 보여드릴 텐데 상당히 변형이 까다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교과서에서 한과가 나왔는데 교과서 문제는 총 몇 문제 나왔냐면 교과서에서는 지문이 총 3문제 나왔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총 지문이 3문제 나왔고 나머지 17문제가 교과서 지문은 3문제 나왔고 교과서 외에 17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부교재가 12문제였는데 어떻게 17문제가 교과서 외에서 나오냐라고 질문하시면 관양고의 특징이 한 문제당 2개, 3개 정도 곁다리 문제가 생겨서 실제 지문이 출제된 거는 여기 보시면 부교재 하나에 2문제 정도씩 연결된 문제들이 한 문제 그리고 2문제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한 문제 똑같은 문제가 한 문제 그리고 2문제 3문제 4문제 5문제 5문제에서 한 지문당 한 지문당 2문제씩 나와서 2문제씩 나온 게 5지문이어서 그래서 여기서 10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총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어휘 문제가 세부적인 문제는 어휘 문제가 2문제 나왔고요. 어법 문제가 4문제 나왔습니다. 이 어법 문제 뒤에서 실제 문제 보여드리겠고요. 어법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다는 형태가 어떤 거였냐면 실제 모두 고르시오라는 거, A, B, C, D, E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좀 손쉬운 유형의 문제였고요. 모두 고르는 어법 문제가 2문제가 있어서 이 2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지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빈칸 완성 3문제, 순서 3문제, 내용에 관련된 내용은 주제가 됐던
내용 일치가 됐던 요지가 됐던 이런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8문제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3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 외에 부교재 12지문에서 17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변형이 13문제가 되었다. 변형된 문제가 변형되지 않은 지문보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만 원문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는 변형이 됐다. 변형이 상당히 많이 된 형태의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 상위 문제가 8문제 있습니다. 난이도 상위 문제가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한 3, 4문제 들어가면 적절한 형태인 거거든요. 그리고 중을 좀 더 두텁게 내는데 우리 관양고는 난이도 상위 문제가 훨씬 더 많아서 그리고 중인 문제도 좀 더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양고 학생들이 이 인원이 300명이 넘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배점을 정확한 등급 컷을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1학기 기말고사 때는 60점대 초반까지가 2등급이 나왔습니다. 1등급은 70점대 후반이나 80점대 초반선에서 1등급이 마감이 됐거든요. 1등급이 마감이 돼서 그걸 감안하면 이번에도 좀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맞는다라고 한다면 80점대 중반, 중후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6, 87, 88 이 정도 되면 1등급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2등급은 70점대 초반,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커트는 뭐 이거보다 좀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건 70점대가 되면은 안정적으로 2등급 컷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총평을 하고 실제 뒤에 있는 시험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 변형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3지문이나 변형됐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변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적어서 배점이 크다. 20문제밖에 되지 않는데 이건 학교에서 충분히 문제를 되게 잘 만들어서 어느 정도 변별력이 주관식이 없음에도 어느 정도 변별력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실수하면은 10점, 20점이 뚝뚝 떨어질 수 있다. 한두 문제만 실수해도 뚝뚝 떨어질 수 있어서 문제가 적어서 배점이 상당히 크다. 20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관내 최저 문제입니다. 그리고 빈칸과 어법이 어려웠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법 문제 4문제 중에 실제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2문제 있어서 이 2문제는 단순 암기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 지문을 달달 외운다고 해결될 만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뒤에서 변형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변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되느냐라는 걸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이 지문 대비 상당히 많은 겁니다. 실제 타 학교들은 뭐 예를 들어 25문제 정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5지문, 6지문 정도 변형되니까 변형 비율이 한 20% 정도가 되는데 관양고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형 비율이 6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변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지문에서 여러 지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교재가 12지문이었는데 어떻게 17개 지문이 나오냐? 한 지문에 문제가 2개씩 있는 지문이 5개가 나와서 총 10문제가 여기서 출제됐기 때문에 이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철저한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주관식이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만 시험을 봤는데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분명히 주관식이 존재했었거든요. 주관식이 15점 배점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또 중간고사처럼 주관식이 없느냐? 이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발표되면 주관식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간고사처럼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문이 적고 배점이 커서 실수는 치명타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친 거 틀렸어요. 몇 개? 3개 고친 거 틀렸어요 라고 한다면 14, 5점 정도 훅 떨어질 수 있다. 이러면 원래 뭐 초반 점수 맞췄던 친구다라고 한다면 점수가 훨씬 더 확 떨어질 수 있는 거겠지요. 이런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관양고의 시험 대비 전략은 앞으로 내용과 선지 변형이 많아서 어휘를 바탕으로 꾸준한 독해 학습이 필요하다.
주관식이 변동성이어서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매 시험마다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주관식 대비 훈련은 하냐 하지 않느냐라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법이 4문제로 최다 민출이며 어법이 전체 문제 중에서 4문제로 상당히 많고 어법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2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꼼꼼한 어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니 문제가 적고 지문이 워낙 적은 문제니까 꼼꼼하게 문제를 검토해야지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게 관양고 시험 대비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 보시면 실제 이쪽 보시는 이 부분이 실제 원래 원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 원본 문제고 지금 이 부분이 여기 배점까지 적혀 있죠. 학교 시험 문제를 편집한 겁니다. 학교 시험 문제를 편집한 건데 실제 지문을 보시면 처음에 휴먼으로 시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휴먼으로 시작하는 건 똑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두 번째부터 틀려지죠. 인간의 특별한 능력에 관련된 글이었는데 실제 문장이 변형됐고 변형된 문제의 순서를 집어넣는 거여서 만약에 지문이 12개밖에 안 되니까 중학교 때처럼 모든 지문 나오는 걸 다 애우자라는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달라져서 실제 원래 빈칸 완성에 있었던 문제가 지문 길이부터 보시면 물론 약간 여기 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 다른 걸로 들어가는 거니까 원래는 이만했던 지문이 이만큼 더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지문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언뜻 비치는 내용은 비슷해 보이겠지만 맨 마지막 끝나는 건 똑같이 끝나네요. 끝나는 건 이렇게 빈칸 완성 들어가는 건데 여기 뒤에 보시면 could not be reinforced 정답이 1번이었던 지문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진다. 문장이 이런 식으로 변형됐기 때문에 단순 암기는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은 아예 새로 만든 거여서 이 새로 만든 부분이 어디 들어가느냐라는 건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독해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새로운 문제의 해석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풀지 못하는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순서 넣기로 지금 여기 5번 보시면 이렇게 5번 보시면 부교재 순서 넣는 문제였고 이것도 상당히 어려웠다. 지문 변형으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였고요. 문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쪽에 보이는 게 원문 문제였고요.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변형된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에 보시면 이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 지문은 첨단 기술이 운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글이었는데 첨단 기술로 안트락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는 ABS 브레이크 시스템이 나왔는데 이 지문에 대해서 언뜻 보기만 해도 여기 뭐 ABS가 보이지만 글이 완벽하게 달라진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지문은 먼저 무슨 게 나왔냐면 빈칸에 들어가기 적절한 문장을 고르시오라는 빈칸 완성 문제와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법 문제가 총 4문제가 나는데 4문제 중에 개수를 고르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장이 변형됐고 똑같은 내용도 아닌데 똑같은 내용이 아닌 부분에서 이 내용을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하나하나 세밀한 문법의 내용들을 익히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라는 게 이 문제를 맞추느냐 틀리느냐의 큰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 문제도 이쪽 게 원본입니다. 이쪽 게 원본이고요. 얘는 이제 노안에 대한 겁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노안이 생기게 되는 거였더라라는 노안이 생기는 원인에 관련된 글이었는데 이 지문을 뭐 어떤 식으로 변형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늘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려놔서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를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랑 어법 이때는 어법이 개수가 아니라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로 나왔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예 이 지문만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문만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형됐으니까 이만큼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독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더 늘어난 부분 중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아니면 모르는 문법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걸 아냐 모르냐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질문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교과서입니다. 마지막 이제 교과서가 여기 말씀드렸지만 교과서가 총 3문제 나왔어요. 교과서가 18번, 19번, 20번 이렇게 3문제가 나는데 교과서 보시면 내용이 하하상입니다.
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교과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도 없으니까 변형도 안 됐습니다. 교과서 나왔던 본문 그대로 나왔거든요. 나왔던 본문 그대로 나왔는데 맨 마지막 문제가 상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걸 밑줄 친 A, 이 중에 어법상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지문은 변형이 되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D가 뭐고 E가 무슨 문법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양고의 특징은 문제 수가 적지만 변형이 많이 되는 학교였다. 그리고 배점이 크기 때문에 한두 개 실수하면 급간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적이 확 떨어질 수 있다. 변형이 많다 보니 기존의 지문을 외우는 건 소용이 없다. 평상시에 체계적인 문법 교육과 영어 단어 암기 및 독해 훈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